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비스M 공시법 임의섭입니다. 오늘부터는 심화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까지 공부하셨던 입문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는 기본적인 틀, 골격을 공부하는 파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부터 진행하는 이 심화이론은 시험에 필요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타이틀이 심화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하고 깊은 이론을 다루시게 되면 우리 자격증 시험, 절대평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게 산만하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타이틀은 심화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심화이론이 아니라 출제 포인트를 간명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서 점수하고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간명하게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 강의라고 타이틀을 제가 정한 거고요. 이제 지적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도입 부분, 인트로에서 대장과 등기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이 용어는 2009년도 12월에 법이 통합 개정이 되면서요. 이 시험 범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가 용어지 않습니까? 그 용어는 뒤로 가면 다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만을 다루는 법 2조 자체는 시험 범위에서 빠졌지만 결국 빠져도 빠진 게 아니게 됩니다. 강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요.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미리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강론까지 안 가도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 한 몇 가지만 미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주제 테마로 출제 포인트 테마입니다. 토지의 조사 등록을 먼저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테마가 나오고 있는데 제 요약집에는 테마 1부터 테마 55까지 제가 정해서 출제 포인트를 자꾸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도 우리 기본 강의와 마찬가지로 기본서와 요약집으로 제가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요약집을 구비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이 화면 보고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보조 자료가 나가잖아요. 프린트 자료로. 그걸 통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보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요약집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굳이 구매 안 하셔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기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서는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샅샅이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최소한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요약집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요약집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위주로 자꾸 반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슬럼프에 안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마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토지 조사 등록. 그 다음에 테마 2로 지번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테마 3으로 지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까지 오늘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공부하실 텐데요. 요약집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기 좋도록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도 말씀드리지만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뭐 자세한 칼라로 해서 자세한 부연 설명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만 굳이 그거를 구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걸 딱 보시면서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장과 등기부를 보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을 다루는 법령과 그 예규, 판례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 치는 건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하는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요. 대장이 올릴 때는 등록,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시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토지 정보를 제일 먼저 대장에, 그 다음에 테마 1로 지번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테마 3으로 지목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과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록,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시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토지 정보를 제일 먼저 대장에,
올리는 거. 대장에 올리는 게 등록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그 대장의 등록이 갖춰지고 나면 그 대장의 등록을 토대로 해서 등기부에다가 올리게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토지를 대장이 먼저 등록하고요.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하죠. 자, 요 과정.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한자로 하면은 땅지자고 요거는 장부적이니까요. 요게 이제 지적입니다. 지적 파트. 여기는요. 등기 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공부하는 게 지적과 등기편으로 되어 있는 이 제과목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에서는 대장의 등록에서 공시하는 것을 다루고 등기에서는 등기부의 등기에서 공시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전 부동산에 대한 공시를 다루는 것이죠. 공시라는 것, 정보를 널리 공적으로 보여준다, 공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등록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선등록, 그리고 후등기. 학문적으로는요, 선등록, 후등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선등록, 후등기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장을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든다, 이 얘기인데 그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의 등록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부가 있다면 대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대장을 통해서 등록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등기부라는 하나의 장부를 더 만든 거잖아요. 그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대장에 올릴 때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권리 공시할 장부가 필요해서 등기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권리 중심의 장부고 대장은 사실 중심의 장부다. 그거를 아는 게 선등록 후등기의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거를 좀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토지 표시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는요. 지금 동그라미 1부터 6번까지로 제가 적었죠.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우리 지적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해져 있는 6가지를 이렇게 토지의 표시라고 용어로 만들어 둔 겁니다. 첫 번째는 소재고요. 소재를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행정구역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행정구역. 두 번째는 지번입니다. 토지 이름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지목이고요. 토지의 종류입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 현재 정하고 있고요. 현재 28가지의 지목이 있죠. 그 다음에 면적이고요. 근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계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경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면적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계, 그런데 이 경계를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좌표까지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표는 경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계를 정밀하게 보는 게 좌표니까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좌표는 정밀하게 볼 때만 있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경계를 도면으로 그려주는 것밖에 없고요. 그 도면에 그려진 경계 직선을 정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좌표상의 수치까지 분석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의미로 경계 또는 좌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이 6가지를 다 묶어서 토지 표시라고 용어를 정해둔 거죠. 그래서 토지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현재 우리 공간정보 입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어가 2조에 있거든요. 2조 이게 20호에 보면 토지의 표시라고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4가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거나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자, 대한민국의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요거는 이제 우리 입문부터 제가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토지 임야대장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는 이 모두가 아니고요. 요 네 가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 그 다음에 경계라는 토지 표시는요, 어디서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경계는 이 직선으로 도면에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됩니다.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죄송합니다. 지적도에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임야도에 그리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이 세팅을 보셔야 됩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세팅이고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입문과정 그리고 기본과정에서 제가 살펴드렸다시피요. 최초의 등록은 이 토지대장입니다. 이게 1914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1920년에 임야대장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고유 번호를 공부할 때요. 대장에 구분해주는 어느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구분해주는 그 대장 구분 번호를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1번을 씁니다. 그 다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2번을 쓰게 돼 있었죠. 대장 구분 번호 19, 우리 토지 고유 번호 19자리 중에 11번째 숫자가 대장 구분 번호라 그래서 1이면 토지대장, 2면은 임야대장. 그리고 이게 장부가 진화하면서 옛날 거는 폐쇄되죠. 폐쇄되면 이게 8번이 되고 이게 9번이 되고요. 그래서 대장 구분 번호에서 쓰여지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1, 2, 8, 9인데 시험에 나올 거는 1번하고 2번 정도가 아닐까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표입니다. 경계를 정밀하게 볼 때 좌표까지 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토지대장 등록지는 개발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미개발지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좌표까지 동원해서 정밀도를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미개발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개발지에 그런 일을 할 테니까 이 좌표를 등록해두는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 지적도의 구성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임야대장 등록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왼쪽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중간에 적은 게 아니라 왼쪽에 적었어요. 자, 그 다음 보실 내용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이 지적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지적의 틀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째, 토지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되고 그걸 등록하는 장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공부에 이런 토지 표시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 즉 이런 토지 표시의 변동, 즉 권리 같으면 득실 변경이지만 토지의 사실관계의 토지 표시이기 때문에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토지 표시가 중요한 토지 정보니까 그들의 변화가 중요한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이런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토지 이동. 그래서 우리 지적은 한마디로 토지 표시가 중요하고 토지 이동이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이동까지 이제 개념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 공부하는 파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지적의 파트입니다. 첫째는 토지 표시 공부하고, 두 번째는 지적 공부를 공부하고, 세 번째는 그 토지 표시의 지적 공부에서의 변화를 토지 이동이라 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 공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2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 기본 5종에서 2가지가 추가되는데요. 한번 읽었죠. 자, 만약에 공유지일 때는 공유지의 명부가 들어갑니다. 이 공유라는 거는 개발지든 미개발지든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에 다 적었고요. 토지대장 등록지에도 있고 임야대장 등록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토지가 집합건물의 부지인 대지권이 성립이 한다면 그 대지권이 등기가 됐다면요. 이게 대지권은 토지대장 등록지를 전제로 합니다. 임야대장에 집합건물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 등록지를 전제로 하는 이 경우에만 대지권 등록부가 더 갖춰지고 있죠. 지금 2가지잖아요. 공유지의 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이 2가지 이종이 전부 다 지분 등록하는 개념인데요. 지분 등록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2002년도부터 지적 공부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적 공부가 기본 하나, 둘, 셋, 넷, 다섯, 5종으로 돼 있다가 2가지 추가돼서 7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무적으로 지적 7종 이렇게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중에 이 토지 표시를 등록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등록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면적하고 경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테두리를 좀 쳤죠. 면적과 경계, 그리고 정밀할 때는 좌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지적 측량입니다. 자, 우리 지적에서 측량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등록된 지적 공부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 정밀하게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면적까지 구하는 거, 즉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하는 것을 묶어서 지적에서는 측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D파트에도 경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따로 볼 때도요, 항상 측량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번까지 나왔죠. 자, 틀을 잡아두세요. 우리 지적에서 공부하는 영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를 공부합니다. 토지 표시. 대장을 공부합니다. 대장 등을 공부하는데 지적 공부라고 총칭했고요. 그리고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토지동이라 하는데 그게 등록입니다. 등록에 신규 등록이 있고요. 변경 등록이 있고 말소 등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부하고 장부를 공부하고 변화인 등록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 등록할 때 대부분은 측량을 수반합니다. 이 측량을. 그래서 여기 측량을 하나 더 집어넣고 공부하는 게 지적의 4파트가 됩니다. 토지를 공부하고 장부를 공부하고 그 변화를 공부하는 등록. 그리고 등록할 때 대부분 측량을 수반하니까 측량 하나 더 집어넣고 공부하는 게 지적의 4파트구나 이렇게 골격을 잡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한다 그랬죠. 대장을 토대로 해서 등기부를 만든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적 공부에서 공시하는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토지 표시인데 그 중에서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대표 장부에 공시되는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를 가져와서 표제부에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공시하는 장부를 만드는 거죠. 자, 좀 빨간색 잘 안 보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권리관계, 즉 갑구나 을구의 권리를 공시합니다. 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 그래서 이런 것들 권리를 공시하려고 표제부에 이제 사실을 적어야 되겠죠. 이 토지는 누가 소유자고 누가 저당권자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대장을 통해서 확정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사실을 표제부에 옮겨줬고 그리고 권리 공시하려고 만든 게 등기부니까 갑구 또는 을구까지 둬서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토지 등기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요. 토지를 대장이 먼저 등록하고 그리고 그 등록을 토대로 해서 등기부까지 구성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제 과목의 큰 골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럼 대장과 등기부가 지금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걸 토대로 해서 등기부를 만들었다. 대장은 사실 중심의 장부고 권리는 권리 중심의 장부다. 이거를 지금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입니다. 요약집으로서는 1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 결론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토지 표시가 만약에 불일치합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정보가 늘 일치하는 것만 아니고 불일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불일치할 때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면 사실관계 중심의 장부가 대장이니까 이때는요. 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의 표제부를 고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거를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는 대장이 기준이잖아요. 대장에 맞게 등기를 고치라고 지적소관청이 관공서니까 관공서가 등기 요구하는 게 촉탁이죠. 토지 표시 대장이 기준이니까 지금 다르면 등기 표제부를 고치라고 지적소관청이 등기 요구한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압축한 4글자로 등기 촉탁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 등기 촉탁 그러면 권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장의 사실이 바뀌는 토지등이 있으면 그의 변화에 맞게 뺏겨둔 등기부 표제부도 고치라고 알리는 것 그게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이번에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권리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등기부가 맞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등기부의 갑구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등기부 갑구에 맞게
대장의 소유자를 고쳐주라고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소유자 변경 사실의 통지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된 사실을 통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대장도 권리자,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반영하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줄임말이 별도로 없고요. 과거에는 뭐 등기필 통지 제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문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소유자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 통지와 이 촉탁 이 두 가지는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에서 지목이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대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유관계로 대장에는 갑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을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사실관계 부르치잖아요. 사실관계 부르치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 표시를 고치라고 이렇게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치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내막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내막은 이겁니다. 원래 지목이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통지서를 받은 이 등기소에서 정확하게 이제 등기 촉탁이죠. 촉탁을 받았는데 이거 안 고친 거예요. 이걸. 그래서 등기소에서 아직 안 고치고 있어서 대전 이런 불일치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고치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직권으로 못 고치면 신청이 들어가서 직권으로 이렇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렇게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이다. 그게 불일치하면 대장이 맞는 거니까 그게 맞게 등기부를 고치게 된다. 이 얘기고요. 자, 이제 권리관계 불일치입니다.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권리는 등기부가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자에 맞게 대장의 소유자 고치라고 통지서를 보내준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고쳐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내막은 이겁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대장소관청에서 그걸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소유자, 현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소유자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고치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는 거를 소유자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주게 된다. 지금 그 내용을 공부하셨고요. 이 대장 공부하는 게 지적, 등기부 공부하는 게 등기니까 이 대장과 지적, 등기. 요게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 법령에서 다루는 게 이 두 파트입니다. 각각 12문제씩, 12문제씩. 그리고 총 24문제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항상 늘 당부드리지만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양이 정리하셔야 되는 양, 외워두셔야 되는 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루지 마시고 미루지 말자. 꾸준히 하시면 점수가 나오도록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쪽은 내용이 굉장히 산만하고 복잡하고요. 민법에서도 다루지 않는 깊은 내용까지도 건드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해도 공부가 지지부진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라 많은 분들이 그거를 뒤늦게 깨닫기 때문에요. 이 공시법 때문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차 과목 중에 제일 까다로운 과목, 이 공시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합격자, 공인중개사 합격자의 이 인원을, 합격자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할지 적게 할지 그 역할을 공시법이 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등기 쪽이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어렵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포기를 하시면 과락이 나와요. 과락. 12문제밖에 안 되니까 뭐 어렵다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러면 우리 과목 자체에서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 40문제에서 40점이 안 되는 과락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적은 미루지 말고 등기는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시면요. 점수가 나오도록 제가 간명하게 자꾸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어이론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또 하나 더 용어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험 범위에서 빠졌지만 빠져도 빠진 것이 아닙니다. 강론에서 다 용어를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래서 강론에서 특별히 설명 안 하는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하는 것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조 18호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하고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2조에서만 봐야 되거든요. 이 지적소관청은 지적 담당하는 실무관청인데요. 가까운 관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커도 실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고 너무 작아도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다고 본 거예요. 시군구가 적당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우리 다 기관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2년 12월부터 그 세종시가 출범해서 이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기관장도 지적소관청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군구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세종시를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세종시밖에 없잖아요. 세종시를 하나 더 꼭 집어넣도록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0호가 아까도 이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토지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얘기를 했죠. 자, 6가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인데 이 경계와 좌표는 경계는 직선이고요. 좌표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는 다르죠. 하지만 이 좌표는 경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등장하지 따로 혼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묶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라도 경계는 경계 또는 좌표로 이렇게 경계 또는 좌표로 묶어서 지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념도 잡고 용어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소유자를 집어넣는다면 틀린 거겠죠. 지금 토지의 표시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권리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봐두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건 항상 간묶음으로 취급을 해주시고 다른 거지만. 그다음 23호가 지번 부여 지역인데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은 동이나 리처럼 최소 행정구역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을 단위로 리를 단위로 하면 지번이 많이 형성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문 그대로 제가 읊어보면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다른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리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읍면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호 토지동은 아까 저하고 개념 잡으셨죠? 토지 표시가 중요한 만큼 그의 변화도 중요한데 변화가 3가지라고요. 신규 등록, 변경 등록, 말소 등록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은요. 이게 신규 등록과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빼놓고 대부분은 다 변경 쪽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정의를 그대로 좀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4가지 정도만 제가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강론에 따로 용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하는 첫 번째 주제 토지의 조사 등록입니다. 이 부분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지적의 이념과 지적의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우리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4조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1항입니다. 지적은 이념 그러면 이데올로기잖아요. 근데 이데올로기가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지적 법령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념 그러니까 뭐 철학 생각하시면서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어렵고요. 그래서 무슨 주의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주의 하는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인데요. 자, 지적을 다루면서 그 지적을 다루는 지적 법령을 만들 때 이런 생각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설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일을 한다는 거는요.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가 기관이 하는 거고요. 국토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고 책임자
위주로 지금 적고 있죠. 아까도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기관장 이름으로 적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을 뿐인 거예요. 이 구법에는요, 옛날 법에서는 국가라고 돼 있었고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법서를 보실 때는요, 장관이 나오면 국가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게 돼 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는 국가무다. 한마디로요, 우리 지적의 이념은 뭐냐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국가가 나설 될 일입니다. 토지 등록은 국가가 나서야 될 일입니다. 해서 이거를 지적국정주의라 그래요. 지적국정주의자. 무슨 이념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적에 대한 거는 국가가 나중에 결정하게 돼 있다. 국가가 한다. 이게 지적국정주의 뜻이고요. 모든 토지를 등록할 때 한 덩어리로 등록하지는 않죠. 필지별로 나눠서 등록하죠. 그럼 이 필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필지.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한 필지, 이 토지 하나인데요. 토지 하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있다고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합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기본부의 지역, 조금 전에 보셨죠? 동리, 지목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52페이지 이하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6가지. 교과서 순서하고 조금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지적학 교과서를 따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소유자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 일필지 성립 요건인데, 이 성립 요건의 뜻은요, 이 중에 하나만 갖춰도 일필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두를 다 갖춰야 됩니다. 이 모두를 다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갖췄는데, 다 갖췄어요. 지번부여지역도 같아야 되고, 집안도 연속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지목이었잖아요. 지목이 같아야 된다, 지목이 같아야 된다, 이거를 못 갖췄대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지목은 다릅니다. 즉 소유자도 같고 등기 여부도 같고 축척도 같고 지번부여지역인 동이나 리도 같고 지목만 다르고요. 집안이 끊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상태면 원래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한 필지로 허용해 줍니다. 1필지로 허용해 주는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가 양입이라는 겁니다. 양입을 한자로 보면요. 우리 질과 양할 때 양이고요. 토지가 양적으로, 즉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토지에다가 딸려 있는 걸로 보고 지목은 다르지만 집어넣어도 되겠다 해서 편입시키자. 양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주변에 큰 토지에 이런 소유자 갖고 등기 여부 갖고 이런 요건 갖춰주면 지목만 다르니까 딸려 있는 토지로 보자. 그래서 집어넣자. 이게 양입이고요. 양입 때는 작은 토지를 양입지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입할 수 없는 경우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우리 양입이 몇 번 나왔는데 양입이 출제가 되면 항상 양입 못하는 경우를 알고 있나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작은 토지가 대일 때는 절대로 양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면적하고 관계없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딸려있는 또는 목장용지에 딸려있는 주거용 건물이 부지인데요. 주거용 건물이 부지 그 자체는 지목이 대가 되고 여기는 평당 예를 들어 300만 원. 그런데 그 큰 토지요. 넓은 토지의 이 초원, 목장용지는 평당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 넓다고 면적이 작은 대를 이게 편입시켜버리면 주택부지도 목장용지가 돼버리니까 평당 300만 원짜리가 평당 5만 원짜리가 되는 결론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소유자도 싫어할 것이고 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게 누구를 위한 양입이 될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된 토지가 대일 때는요. 절대로 양입을 고려하지 않도록 정해둔 겁니다. 두 번째는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큰 토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양입의 개념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적다라고만 하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형법에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이 사람을 처벌한다. 그럼 상대방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어떨 때 기분이 나쁜지를 적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률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면적이 작아서 양입한다는 개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면적이 작은가를 법에서 기준을 정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30까지를 정한 겁니다. 330제곱미터. 이 330제곱미터까지는 작다는 것이고 양입이 된다는 것이고요. 초과가 양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30이면 양입이 된다는 겁니다.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0%까지는 양입이 되는 거고 초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요. 이렇게 해주세요. 대 330, 10 이렇게 하면 330이 양입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중에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초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대 330초, 10초. 대 330초, 10초. 이게 뭐예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양입이 안 된다고요. 10%를 초과하는 것이 양입이 안 된다 해서 대 330초, 10초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 순서대로 제가 풀이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훨씬 더 기억이 선명하게 오래 남을 거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요. 이념을 보셨으니까 실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지적 이념이 우리 법 64조 1항이고요. 요게 법 64조 2항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를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토지 다 등록하려면 국가가 나서야 되죠. 근데 그게 국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표현된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실무도 장관이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실무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까운 관청, 지적소관청이 하는 건데 아까 용어에서 잠깐 보셔서 지적소관청이 어디였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됐죠. 2012년도에 어디가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현행 규정은 돼 있죠. 어쨌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실무를 행하는 겁니다. 법령대로 판단 결정하고 실무를 행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 골격입니다. 결정을 누가 하느냐? 토지 표시의 결정을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그 결정하는 토지 표시 중에요. 우리 지적관청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행정구역 소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소재에 대해서만큼은 결정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소재는 즉 행정구역은 제외하고 등록하는 것이 아까 토지 표시 중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있잖아요. 그중에 소재 빼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까지만 돼 있어요. 소재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볼 줄 아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때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신청을 받자는 게 협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신청이 없을 때, 토지 소유자의 협조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때 이게 아무런 법적 기준 없이 절차도 없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절차를 정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계획, 조사, 조사부, 작성, 조서 작성해서 정리글씨 첨부하고 정리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두세요. 조사, 키워드를만 제가 딴 겁니다. 조사계획, 조사, 조사부, 조서 작성해서 정리글씨 첨부, 정리. 자, 그러니까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지적소관청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조사를 하겠죠. 조사하면 결과를 등록하는 장부가 조사부고요. 그리고 조서 작성해서 정리결의서에 첨부한다. 이 정리결의서를 뒤로 가면 또 공부하는데요. 우리 지적행정의 특징입니다. 항상 정리결의서를 쓰고 등록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결의서 작성해서 정리가 되도록 돼 있죠. 정리결의서를 통해서 정리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거는요. 요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 조금 전에 보신 요겁니다. 이 조사 계획에 정식 명칭을 지금 제가 다 적었는데요. 이 명칭 묻는 것만 3번을 출제했습니다. 자, 우리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세우는 계획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요. 여기서 이제 토지 이동이 나오죠. 우리 지적은 토지 표시가 중요하고 토지 이동이 중요한 거 아십니다. 그래서 전부 앞에 있는 절차가 전부 토지 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서
토지이동 정리거래소 그리고 정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토지이동이라는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토지 이용이라 해서 틀리게 낸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또 틀리게 내는 그런 식으로 내왔죠. 그러니까 이 명칭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청했을 때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그 절차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이 무엇인가? 토지이동이 들어가야 돼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이동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토지 이용이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용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적은. 그리고 또 한 문제가 나오기를요. 승인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 계획을 세울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틀리게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조사 계획은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소관청이 바로 조사 계획 세우고 조사하는 진행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알아두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지적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다루는 건데요. 이 다룰 때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게 돼 있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야 된다는 거고요. 필지마다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1필지가 성립하려면 소, 등, 축, 지지지라고 외워두시고요. 또 그 중에서 지목이 달라도 한 필지 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게 양입이고 양입이 출제가 되면 양입이 안 되는 경우를 묻는데 세 가지요. 대, 330초, 10초 이렇게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고 이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 모든 토지를 국가가 등록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실무는 국가가 장관이 나서는 게 아니고요. 실무는 그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소관청이 법령대로 판단 결정해서 일을 하는데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게 하게 돼 있고 신청이 없으면 방치할 수 없으니까 직권으로 해야 되고요. 직권을 할 때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이때 계획부터 세우고 하는데 그 계획의 명칭이 중요하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자,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